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을 이전받을 것이라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전망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애드미럴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지난 19일 브루킹스 연구소 대담에 나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위험하고 거래적이다. 북한에게 돌아오는 대가는 잠수함 추진 기술일 것으로 예상한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미 위험한 상황에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두 나라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동맹국에 더 많은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까지 파견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군사정찰 위성 발사 등에 필요한 첨단 기술 등을 반대급부로 요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자국군을 파병 보낸 대가는 잠수함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잠수함 생산 기술은 이처럼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중한 잠수함 생산 기술을 날로 훔쳐먹은 국가가 있으니 바로 대만입니다. 지난 4월 대만이 자체 개발한 잠수함인 하이쿠남이 곧 해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대만 중앙통신은 하이쿠남의 계류 실험이 끝나고 이어 해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만 정부는 중국의 해군력 강화에 대응해 비대칭 전력인 잠수함 개발에 주력해왔는데 자체 개발한 하이쿠남은 지난해 9월 28일 진수했습니다. 대만 IDS 잠수함은 대만 자체 설계를 바탕으로 미국, 영국, 호주, 한국, 인도, 스페인 등의 기술과 부품, 인력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만 국방부장은 국회에서 하이쿠남이 2025년께 실전 배치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이 이처럼 불과 5년 만에 잠수함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것은 충격적이게도 한국의 기술을 가져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2017년께 대만이 자국산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한 기술 이전과 협력 사업을 공개 타진한 시점에 대다수 국가는 참여를 주저했습니다.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서였습니다. 잠수함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0곳 안팎에 불과합니다. 하이쿤 잠수함 설계도 초안을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받은 대만은 현장 건조에 참여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이때 대우조선해양 퇴직자 및 해군 연관 출신 잠수함 전문가로 구성된 국내 기업 A사가 컨설턴트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방산하청업체 B사 등 여러 곳이 대만 사업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만 사업에 참여한 한 기술자는 대만 정부 관계자에게 귀화 제안까지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A사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기술자를 현지에 공급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는 대우조선이 경영난을 겪고 새 주인을 찾던 시점과 맞물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산업은행 관리하에 있던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의 인력 및 기술 유출에 대한 점검 조치는 없었다고 합니다. 대만 정부는 현 시점에도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 한국이 기술을 빼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일한 복수의 국내 기술자는 대만에서 일할 때 기술 이전 요구를 광범위하게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에 한국으로 돌려보낸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방산업계에선 A사 엔지니어의 합류로 제작된 하이쿤은 재래식 잠수함으로 최신식 잠수함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지에서도 깡통 잠수함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대만이 비대칭 전력의 핵심인 잠수함을 자체 건조하는 능력을 확보해 후속함 개발 노하우를 쌓았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대만 정부는 11조 원 규모의 차기 잠수함 건조 사업에서 한국 업체와 기술자를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수선업계 관계자는 건조 경험이 없던 대만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단 5년여 만에 개발에 성공한 것은 한국 기술자와 노하우 덕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사 등은 옛 대우조선해양의 특수선사업부 퇴직 직원들과 하청업체 직원 약 50명을 정부 승인 없이 현지에 파견해 대만 잠수함 건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 전문가들은 K방산 인력과 노하우가 고스란히 넘어간 게 대만이 단 5년 만에 잠수함 자체 생산에 성공한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합니다. 더구나 A사 등의 기술자 상당수는 장보고함 등 사업에 참여한 고급 인력이었습니다. 1호 잠수함을 완성한 대만 정부는 2038년까지 약 11조 원을 투입해 2호부터 8호를 건조할 계획인데요. 1호 건조에 참여한 한국 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점으로 미뤄볼 때 기술 노하우를 대부분 전수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대만에 파견된 방산 인력 중 일부는 기술 유출 혐의로 국내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관리가 부실한 상황에서 잠수함 인력과 기술의 동시 유출은 정말 뼈아픈 대목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만의 잠수함 기술 유출 시도는 매우 오래된 일입니다. 지난 4월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잠수함의 설계 도면이 대만에 유출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한 명을 송치했습니다.
전직 대우조선해양 직원 1명의 혐의가 인정돼 송치됐고 1명은 불송치됐는데요. A씨 등은 대우조선해양 재직 당시 잠수함 설계 도면을 빼돌린 뒤 잠수함 개발 컨설팅 회사인 B사로 이직했는데 이직 직후 대만 측에 도면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이 도면은 대만 정부 첫 자체 잠수함인 하이쿤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사는 지난해 하이쿤 잠수함 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부품 등을 무단으로 해외에 반출한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대만의 기술 탈취가 얼마나 심했으면 대만 의원이 한국에 조용히 제보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2022년 1월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의 마원진 의원이 주타이베이 한국 대표부를 찾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동식 저장 장치가 들려 있었는데 조사 결과 USB에는 한국이 개발한 잠수함 유수분리 장치와 리튬이온 배터리 고정 장치, 도면 2건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컨설팅 업체의 직원들이 빼돌린 기밀 정보였습니다. 당시 외교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국 잠수함 기술 유출 사건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방위산업이 갖는 기밀성과 특수성 때문에 기술 정보에 접근 가능한 내부자 소행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 퇴직자를 이용하거나 기술력을 가진 회사를 통째로 사들이는 등의 신종 수법이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는데요. 보안 설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영세협력 업체를 노리거나 방산업체들을 인수합병하거나 대규모 지분 투자로 사실상 업체를 소유하려고도 합니다. 2020년 한국을 발칵 뒤흔든 국방과학연구소 대규모 자료 유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건은 퇴직 연구원들에 의한 기술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직하기 전 자료를 휴대용 저장 매체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ADD 내부 보안 조치가 최소화로 돼 있는 점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국산 첨단 로켓의 기밀 기술이 담긴 자료를 갖고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해버렸고 ADD 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에는 이들이 남긴 접속 흔적만 30만 건에 달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먹은 밥은 항상 체하기 마련입니다. 대만의 계획은 예상처럼 순조롭지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투기나 잠수함 같은 방산 분야는 단순히 남이 기술을 가져오는 것만으로는 만들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도 방산 수출을 할 때 기술 협력을 패키지로 묶어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잠수함을 만드는 방법을 빼내더라도 그에 필요한 가공, 금형 등 정밀한 생산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생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대만 남부 타이난 공군기지 소속 IDF 전투기가 사격장인 스자오 훈련장에서 약 227kg급 MK-82 항공폭탄을 투하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이후 강제 투하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폭탄을 탑재한 채 기지로 돌아오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잠수함은 더 심각합니다. 추진농 대만 해군 참모장은 국산 방어형 잠수함 하이쿤의 장비 테스트 항목 가운데 70여 개 항목이 무더기로 불합격했다는 일부 언론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하이쿤의 장비 테스트 무더기 불합격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추 참모장은 하이쿤 잠수함의 항구정박 테스트 진도는 우 60%에 달한다면서 10여 개 항목에 대한 테스트에서만 결함이 발견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이처럼 전투기도 잠수함도 불안함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반면 한국은 HD 현대중공업이 페루 국영조선소와 손잡고 페루 해군 잠수함 공동 개발에 나서는 등 전혀 다른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시마조선소와 중남미 방산 수출력 사상 역대 최대 금액인 총 6,406억 원 규모의 함정 4척에 대한 현지 건조 공동 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향후 15년간 페루 정부 및 해군과 전략적 파트너로서 후속 함정 사업에 대해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도 확보해 앞으로 한국 방산의 남미 수출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차라리 페루처럼 양심적으로 한국과 협력을 통해 잠수함을 생산했으면 대만도 지금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한국의 기술자들을 통해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베끼는 데에만 집중했으니 자체적인 생산 기술을 축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